안녕하세요. 10x AI 클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구글에서 업로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00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요약하고 설명하고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평소에 이제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 되게 많이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혹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좀 신기한 컨셉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사실 뭐 제로샷 프롬프팅이라든지 뭐 퓨샷 프롬프팅 이런 거나 뭐 COT나 리액트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거라 믿어요. 근데 뭐 다시 한번 보는 거는 괜찮으니까 좀 오늘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부분에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프롬프트 자체를 작성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모델을 쓰는지, 그 모델이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모델 설정 값이라든지 내 단어 선택, 뭐 스타일이랑 톤이랑 구조가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 결과물이 엄청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이고 좀 바로 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LLM 모델의 그 구조 때문에 이게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LLM 자체가 이제 이 엔진 자체가 다음 단어가 뭐가 될지 예측을 해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도 어떻게 잘 작성하는지에 따라 그 이전 토큰들과 그리고 LLM 자체가 학습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해 얘가 답변을 생성을 하다 보니 그거를 잘 작성을 해야만 이거를 제대로 예측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아웃풋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아웃풋 값이라든지 토큰 개수라든지 뭐 temperature 값 이거에 대한 설정들을 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는 일단 처음에는 output length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제 LLM을 셋업을 하고 프롬프트를 셋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들 중 하나가 이 LLM이 얼마나 많은 개수의 토큰들을 생성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막 다 생성을 하도록 하면은 얘가 이제 에너지 컨섬션 소비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답변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API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정도로 얼마나 잘 이 제한을 두는지에 따라서도 이 LLM의 답변이 좀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LLM이 생성해낼 수 있는 답변에 제한을 두면은 그 LLM의 답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아웃풋 랭스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고 해서 얘가 뭐 갑자기 답변들이 너무 심플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LLM이 그 이상 토큰에 대한 예측을 그만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자체가 잘 작성이 되어 있으면은 토큰 제한을 둬도 충분히 그 안에서 많은 퀄리티 높은 답변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샘플링 컨트롤이라는 값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temperature라든지 top K, top P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이 온도 temperature 세팅만 좀 계속 뭔가 변경을 했었지 탑 K라든지 탑 P는 제가 아직까지는 건드려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temperature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얼만큼 창의적인 답변을 내냐 아니면 얼마나 딱 확실한 답변을 내냐에 따라서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얘는
확실히 그냥 딱 정해진 답변들만 이렇게 답변을 내놓는 거고 1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창의적인 답변들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뭐 스토리를 쓰거나 뭐 창의적인 답변을 원할 때는 얘를 템퍼처 세팅을 1에 가깝게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탑 K랑 탑 P라는 게 있는데요. 탑 K는 이 모델이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할 때 그 다음으로 올 토큰들이 뭔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측하는 토큰들 중에서 탑 K 개수의 토큰들만 얘가 답변으로 받아오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탑 K의 설정값이 더 높으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을 가져오다 보니까 훨씬 더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고 만약에 탑 K의 설정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얘가 제일 많이 그 각 토큰을 이제 예측을 할 때마다 각 토큰에 맞는 그 예측 점수를 매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애들만 좀 어느 정도 가져오겠다라는 뜻을 뜻해서 얘는 정해지고 그리고 확실한 답변들 중에서만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이제 탑 P라는 거는 어, 저희가 이제 P라는 설정값을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 지정값 안에서 토큰들이 예측 점수가 그 지정값 안에 있는 애들만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설정값도 0에서 1까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0은 완전 이제 temperature setting이 0인 것과 비슷하고 1로 하면은 이제 LLM의 모든 LLM의 vocabulary에 있는 모든 토큰들을 그냥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설정값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 LLM의 모델이 생성하는 답변이 이제 점점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temperature setting을 0으로 해놓으면은 탑 K랑 탑 P는 이제 상관관계가 없어진다. 아무런 이제 효과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0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얘는 딱 LLM이 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답변들만 바로 내놓아서 탑 K와 탑 P에 뭐를 넣어놔도 얘가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탑 K를 1로 해놓으면은 temperature라든지 탑 P가 이제 상관관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탑 P를 0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이 LLM이 샘플링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 가장 얘가 예측 점수를 높게 뽑은 그 토큰들만 가져오기 때문에 나머지 뭐 템퍼처 값이라든지 탑 K 점수가 상관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사실 헷갈리고 어떤 값을 지정을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시작을 할 때 템퍼처를 0.2로 해놓고 탑 P는 0.95, 탑 K는 30으로 해놓으면은 웬만해서는 얘가 프롬프트를 잘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잘 생성을 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창의적인 답변을 원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값들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뭐 요청을 할 때 만약에 뭐 수학 문제들은 딱 정해진 답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temperature setting을 무조건 0으로 해놔야만 얘가 창의적인 답변이라든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롬프트 테크닉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주로 아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제로샷 프롬프팅은 그냥 저희가 평소에 바로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질문을 날리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Her 영화 리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예시가 있고 이거를 긍정적이냐 아니면은 뭐 neutral 뭐 그냥 아무 중간이냐 아니면은 부정적이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뭔가 예시 구문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질문을 했을 때 이 LLM이 답변을 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를 뭐 제로샷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뭐 답변을 가끔 뭐 이상하게 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프롬프트 자체에 여러 가지 예시 구문들을 같이 넣어서 프롬프팅을 하면은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샷 프롬프팅이랑 퓨샷 프롬프팅이 있는데 원샷 프롬프트는 이 LLM 프롬프트 안에
한 가지의 예시를 같이 포함해서 프롬프팅을 한다는 뜻이고, 퓨샷 프롬프팅은 여러 가지의 예시들을 같이 넣어서 이제 프롬프팅을 한다는 기법을 뜻합니다. 이제 퓨샷 프롬프팅을 할 때 여기서 되게 좋은 조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예시 구문들을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넣으라고 했고,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예시 구문들을 넣을 때도 최대한 다양한 예시들을 넣어야 이 LLM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해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에 따른 뭐 올바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이제 퓨전 프롬프팅이고요. 이 고객의 피자 주문 사항을 이제 제이슨 형태로 너가 아웃풋을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시 구문들을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스몰 피자를 주문을 했고 치즈랑 토마토 소스랑 페퍼로니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너가 제이슨을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사이즈는 스몰이고 타입은 노멀이고 재료들은 뭐 치즈, 토마토 소스, 페퍼로니가 있다. 다른 예시로 이제 얘가 똑같이 뭐 large pizza with tomato sauce, basil and mozzarella라고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2가지 예시 구문을 넣고 이제 얘가 새로운 질문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는 너가 제이슨 답변을 어떻게 내놓을 거냐라고 하면 얘가 올바르게 예시 사항들을 참고를 하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예시 구문들도 최대한 다양하고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 잘 쓰여야만 얘가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해서 좋은 답변을 내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의 이상한 예시가 있더라도 이 LLM이 실수를 내고 할루시네이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하시면서 프롬프트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째 기법으로는 System, Contextual and Role Prompting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다 기본적인 얘기들이라 그냥 계속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System Prompting은 이 LLM 모델의 그냥 시스템 자체에 넣을 프롬프트, 그래서 그냥 큰 overall big picture promp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얘가 모델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프롬프트가 이 시스템 프롬프트 안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contextual prompt는 이 LLM 모델이 참고해야 되는 뭐 배경 지식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contextual prompting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role prompting은 이 LLM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뭐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캐릭터 AI를 만들 때 이런 프롬프트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는 다시 말해서 그냥 이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이 뭔지, 기능들이 뭔지, purpose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고, contextual prompt는 이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좀 주는 프롬프트를 뜻하고, 로 프롬프트는 이 LLM 모델의 성격이라든지 아웃풋 스타일이라든지 보이스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는 저희가 아까 그냥 제로샷 프롬프팅을 봤을 때 예시랑 똑같이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 리뷰문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너가 좀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거를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뭐 롤 프롬프팅은 얘한테 너는 뭐 투어 가이드야. 너가 투어 가이드인 것처럼 이런 여행 뭐 일정 추천들을 해줘라고 하면은 그 역할에 맞게 답변을 이렇게 생성을 해냅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좋은 점이 이 PDF 파일 내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뭐 단어 예시들도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할 때, 뭐 로 프롬프팅을 쓸 때 이런 여러 가지 예시 단어들을 쓰면은 얘가 훨씬 더 잘 이해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머 감각이 있게 써줘, 아니면은 그냥 캐주얼하게 써줘, 뭐 설득력 있게 써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그 톤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컨텍스추얼 프롬프팅은 이 프롬프트 자체에 그 배경 컨텍스트를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뭐 80년대의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블로그를 써야 돼 라고 이렇게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을 때 얘가 이 컨텍스트를 참고를 하면서 훨씬 더 잘 작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step back prompt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 뭐 LLM 자체한테 뭐 여행 블로그에 대해서 써줘라고 하면은 얘가 굉장히 그냥 제너럴한 답변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근데 step back prompting이라는 건 뭐냐면 이 LLM이 실제로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다른 LLM한테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생성된 답변을 프롬프트 전에 같이 넣어서 같이 요청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좀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시로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제너럴한 예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그냥 프롬프팅 없이 얘한테 뭐 first shooter video game first person shooter video game. 그래서 뭐 FPS 비디오 게임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너가 써줘라고 하면은 얘가 정말 제너럴한 답변을 이렇게 내놓는데 이게 사실 내 게임의 특성상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특화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특화된 답변을 원하면은 얘한테 먼저 처음에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그리고 인기 있는 이런 FPS 게임들 중에서 좀 되게 그 인기가 있는 5가지 이유들 어떤 스토리라인 때문에 얘가 인기가 있는지 너가 좀 답변을 먼저 생성을 해줘라고 했을 때 얘가 이번에는 좀 이런 식으로 먼저 컨텍스트를 몇 가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베이스라든지 사이버펑크, 뭐 에일리언 좀비 이런 게 나오면은 좀 인기가 많다라고 이렇게 5가지 세팅들을 얘가 생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답변 자체를 이렇게 프롬프트 안에 포함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고 내 게임에 좀 알맞는 스토리라인을 구체적으로 써줘라고 했을 때 얘는 이번에 훨씬 더 특화되고 좀 되게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step back prompting이라고 뜻합니다. 네, 5번째로는 chain of though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되게 복잡한 수학 문제라든지 뭐 정말 복잡한 뭐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얘한테 바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생각을 하면서 네, 답변을 천천히 생성을 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프롬프팅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냥 말씀을 드린 프롬프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얘한테 정말 뭐 간단한 이런 수학 문제를 내놓으면은 얘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얘가 빨리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실수를 내는 건데 얘한테 조금 더 이 문구를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너가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라고 했을 때는 얘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올바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chain of thought라는 기법 자체를 이제 호출을 하려면 그냥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문구를 하나만 추가를 해주셔도 얘가 훨씬 천천히 생각을 하고 단계별로 풀었으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퀄리티가 높은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chain of thought을 할 때, 이런 single shot이라든지 few shot prompting 기법을 같이 합치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시로 스텝 바이 스텝 풀어 쓴 예시 문제들을 같이 프롬프트에 넣고 새로운 문제를 뭐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올바른 답변을 제대로 잘 내놓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6번째로는 일단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LLM 모델들이 어쨌든 되게 다양한 NLP 태스크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가 실제로 뭔가 생각을 하고 그 논리를 통해서 뭐 추론을 하고 유추를 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모델 사이즈를 올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self-consistency라는 프롬프트 기법들도 많이 쓰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은 이 self-consistency라는 게 샘플링이랑 majority voting을
합친다고 뜻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날렸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하도록 하고 그 여러 개의 생성된 답변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얘가 이제 뭐냐면 예시로 이런 이메일 문자를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해준 다음에 이 이메일이 과연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너가 클래시파이를 해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읽어보면은 되게 이제 AI가 좀 이해하기 힘들 만한 인간의 뭐 유머라든지 sarcasm 그리고 friendly tone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단순히 얘가 바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감성 평가를 할 때에는 self consistency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를 한 3번 정도 돌려봐요. output attempt 1이랑 2랑 3 이런 거를 토대로 이 LLM이 한 3번 정도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스텝들을 통해서 이 이메일은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놨고 두 번째로 돌려봤을 때는 얘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3가지 답변들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이메일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게 self-consistency라고 뜻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Tree of Thoughts라는 것도 좀 간단히 나오는데 얘는 이제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Chain of Thought는 그냥 뭔가의 지시사항을 했을 때 얘가 체인을 이렇게 따르면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그냥 1차원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뜻한다면은 Tree of Thoughts는 처음에 인풋이 있을 때 바로 그냥 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좀 좋은 답변을 선택을 하고 또 이것 중에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생성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거를 택하고 또 이런 이제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제일 여러 가지 이렇게 답변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위주로 얘가 스스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면서 아웃풋을 내놓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뭐 수학 문제, 물리 문제 이런 거를 풀도록 할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React라는 프롬프팅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요즘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에이전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그런 프롬프팅 기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이런 자연어를 통한 태스크를 얘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그 외에 이제 그 태스크랑 이제 외부에 호출해야 되는 external tools 같은 게 있으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검색하는 거라든지 뭐 코드를 해석해야 되는 툴들이 같이 있으면은 이 React라는 프롬프팅 기법을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이 프롬프팅 기법 자체가 뭔가 문제를 하나 줬을 때 이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다 쪼갠 다음에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의 날씨를 알아야 되면은 일단 서울의 날씨를 호출할 수 있는 뭐 웹사이트를 호출을 해야겠네, 검색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실제로 액션을 한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정보를 가져왔으면은 그 중에서 또 서울의 날씨 온도가 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한 다음에 또 액션을 취하고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 단계들을 반복을 하는 거를 React Prompting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변 예시를 보면은 지금 얘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그 메탈리카 밴드 멤버들이 총 갖고 있는 뭐 자식의 수 몇 명이냐, 자식이 몇 명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Zero Shot React Description이라는 에이전 타입들을 통해서 얘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실제로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하고 답변을 내놓는 거를 Re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이 search라는 액션을 통해서 4명의 멤버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처음에 찾았고, 이 액션 인풋이 그러면 이 각 멤버들별로 이제 또 자식이 몇 명이 있냐라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How many kids does James have? 이러면은 observation이
검색을 통해서 three children이라는 거를 찾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네 명의 멤버들 중에서 한 명의 멤버는 세 명의 자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멤버는 몇 명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 멤버는 몇 명 갖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다 합쳤을 때 10명의 자식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액션을 취하고 하는 거를 react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utomatic Prompt Engineer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좀 처음 보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아직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쓰는 게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그냥 LLM이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들은 이제 APE라고 해서 Automatic Prompt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프롬프팅을 할 때 그냥 더 많은 프롬프트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프롬프팅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티셔츠 웹사이트에서 챗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뭐 질문을 할 때, 뭐 특정 뭐 사이즈 라지 티셔츠를 구매를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형태가.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생성을 하도록 하는 모델, 프롬프트도 생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우리는 지금 티셔츠 를 갖고 있고 챗봇을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한 개의 메탈리카 티셔츠 사이즈 S를 사용자가, 구매자가 요청을 할 때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너가 예시를 좀 생성을 해줘라고 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요청할 수 있는 예시들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좀 연관성이 높은 예시 사항들을 또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 선택한 instruction candidate를 통해서 이제 뭐 챗봇을 더 학습을 시킨다라고 뜻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더 많은 프롬프트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프롬프팅하는 거를 AP라고 뜻합니다. 네, 그 다음 섹션으로는 코드 프롬프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코드 관련된 뭔가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하도록 원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이라 빠르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코드를 너가 작성을 해줘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해준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코드를 설명을 해주는 프롬프트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딱히 뭐 배울 만한 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뭐 설명을 해줘라고 했을 때 설명해주는 거를 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translating 코드도 잘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JSON 형태나 아니면 뭐 노드 JS로 쓰여져 있는 코드가 있으면은 너가 파이썬으로 좀 해석을 해줘라고 했을 때 얘를 파이썬으로 만들어주는 걸 잘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외에도 디버깅이라든지 코드 리뷰 같은 것들도 잘 해준다라고 그냥 정말 단순한 예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롬프트를 쓸 때 좋은 뭐 연습들이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몇 가지 팁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쓸 때는 항상 같이 예시들을 같이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하지만 확실한 그런 예시들을 같이 3개에서 5가지 정도를 넣어야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design with simplicity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복잡하게 질문을 하면은 얘가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훨씬 심플하고 명료하게 프롬프트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프롬프트를 쓰는 그 말투나 어투도 되게 중요한데, 뭔가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얘한테 바로 그냥 명령 어조로 너가 이런 식으로 뭐 액트를 해서 뭐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보면은 좀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동사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 동사로는 뭐 act, analyze, categorize, classify, contrast, compare. 그러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액션들에 대한 동사들을 많이 사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아웃풋에 대해서 얘가 답변을 생성해야 되는 답변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do or do not 예시를 알려주고 있는데 do not은 그냥 정말 전반적으로 뭐 블로그 포스트 생성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답변들을 생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확실하게 뭐 3개의 문단들을 작성을 해주고 탑 5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가 뭐 설명을 해줘라고 하면 훨씬 뭐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훨씬 더 확실히 알게 된 건 뭐냐면 얘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는 얘가 해야 되는 거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instruction이라는 거는 얘가 해야 되는 것들을 뜻하고 constraint는 얘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보니까 훨씬 더 얘가 해야 되는 것들,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넣어야 얘가 훨씬 더 좋은 답변들을 생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지시사항을 내릴 때도 이 사람한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그게 좋은 답변을 내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 or do not 예시를 보면은 너가 뭐 이런 한 분단 뭐 비디오 게임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작성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만 너가 작성을 해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만약에 얘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줘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답변을 생성을 할 때도 그 생성할 수 있는 토큰 리밋을 두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에도 이 프롬프트 안에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같이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변수 값들을 그냥 동적으로 다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연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도 질문하고 테스트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롬프트 요청을 할 때 질문 형태로도 해보고 아니면 그냥 뭐 문장 형태로도 해보고 아니면 지시사항 형태로도 너가 요청을 해봐. 다양한 형태로 요청을 해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퓨샷 프롬프팅을 할 때 그냥 예시들을 최대한 다양한 예시들을 같이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모델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것도 좀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웃풋 형식들도 제이슨이나 엑셀마 형태로도 하면은 좋은 게 이제 뭐냐면 얘가 훨씬 더 그 편차가 줄어든 답변들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이슨 형식으로 답변을 받아보는 게 뭐 코딩할 때도 되게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놓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항상 똑같은 스타일 그대로 얘가 답변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집중을 할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할루시네이션도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장점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데이선을 사용하는 장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COT 할 때는 COT 할 때는 temperature setting을 0으로 두라라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COT 프롬프트 기법 자체가 되게 그냥 딱 확실히 답변이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temperature setting이 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은 답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temperature는 0으로 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뭐 앱을 만들고 뭔가 챗봇 같은 거를 만들 때 프롬프트 기법들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거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테스트를 할 텐데 그 프롬프트 사용했던 프롬프트들을 다 기록을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시트에다가 뭐 저장을 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예시 프롬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예시 테이블을 여기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지 목표, 쓰인 모델, 템퍼처 값이랑 탑 K, 탑 P 값이랑 토큰 리밋, 그리고 프롬프트 뭐가 쓰였는지, 그리고 아웃풋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성을 같이 해주고, 얘가 실제로 좋은 답변이었는지, 안 좋은 답변이었는지, 뭐 가끔은 좋은 답변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프롬프트들을 되게 관리하기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 요약으로는 되게 여러 가지 프롬프팅 기법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실 거라 믿고, 어, 네, 되게 뭔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뭔가 그냥 직관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었을 것 같은 프로프티 기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약을 한번 다시 하면은 머릿속에 다시 들어오고 네, 좋은 답변들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MCP 서버들이랑 클라이언트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